지금 그 신천지 이제 개입설이 신천지 의혹이 전당대회의 이제 최고 이슈로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모두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김민석 후보는 김민석 후보 나름대로 어쨌건 간에 이게 뭐 외부 종교 세력이 민주당의 선거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민의힘의 이제 통일교 신천지 개입 사건에 이제 비결될 만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반사 이익을 얻었거나 혹은 그 신천지 세력과 연관돼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는 뭐 정치 생명이 끝나는 후보라고 봐야죠. 끝난다고 봐야죠. 김민석 의원은 뭐 그 신천지와 연결돼 있는 인물이 누구다 라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는데 도둑이 제발저린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정청래 후보와 청래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거의 발작 수준으로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정청래가 신천지와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천지 개입설이 사실로 뭔가 드러난다라면은 정청래는 진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김민석 의원이 대명님, 최평님 참혹하게 친천계 3명이나 정말 황당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런 이제 댓글을 써주셨어요. 우리 대명님이. 참 이럴 때 저는 그 허탈함을 느낍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한 건가 도대체. 약 1시간에 걸쳐서 피를 튀기면서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했건만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건가? 제가 과연 방송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뭐 의문점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대명님이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거기 그 부분까지 방송을 못 보신 상태에서 채팅창에 뭐 글을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뒤에서 쫓아오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뭐 쓰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신 거라면 저의 이 허탈감은 과연 누가 달래줄 겁니까, 여러분? 참 자괴감이 듭니다. 이거 제가 이러려고 정치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걸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어떤 정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냥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소신껏 투표하시라고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 물 흐르듯이 그냥 역사가 흘러가도록 그냥 저는 놔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계란으로 바위 치기도 아니고 뭘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사실 이런 제가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대명님이 바로 직전에 제가 그걸 1시간 가까이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저런 채팅창에 글을 남기셔가지고 대명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게 사실은 제 방송 중에 거의 제가 뭐 매일 일주일이면 6일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가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제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지난달에 한 얘기 이번 달에 또 하고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고 또 내일도 또 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내일 제가 이거 최고위원회 산수를 과연 내일 안 할 것인가. 오늘 했으니까 이걸로 과연 끝나나. 내일 또 합니다. 분명히 또 하게 돼요. 채팅창에 또 씁니다. 친천계 3명이 최고위원이 돼서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내일 보세요. 내일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몰빵해야 됩니다. 수석 최고위원 만들어야 돼요. 몰빵해야 돼요.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진짜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게 무슨 시치프스의 저주를 제가 받은 게 아닌가. 예? 쌍용 폐계당님, 허탈해하지 마세요. 탈레반 표 3개로 나눠지잖아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걸 지금 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뭐 아니면 채팅창에 있는 분한테. 내일 보세요. 내일 두고 보세요.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또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은 또 왜 성질을 내냐? 그만 좀 해라. 성질 좀 내지 마라.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이것도 채팅창에 씁니다. 그럼 또 그걸 보고 제가 또 뚜껑이 열려요. 내가 지금 소리를 안 지르게 됐느냐? 어제 했는 얘기를 오늘 또 못 알아듣는데, 화가 안 나냐? 그럼 또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럼 또 싸웁니다. 내일 하루 종일. 자, 그럼 또 모레는 괜찮냐? 모레 또 나옵니다. 모레 또 나와요, 그분이. 또 나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어제 방송인지 오늘 방송인지 그저께 방송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방송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지금 재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두야님, 까왕 어르신 그냥 쇼츠 조회수 올릴 겸 쇼츠로 1타 만들어 보고 그거 보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저는 진짜 시치프스의 이게 운명이 아닌가. 그냥 바위를 그냥 굴리는 거야. 이게 무슨 바위를 굴려가지고 무슨 뭐 탑을 쌓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굴리는 거야, 그냥. 바위를 굴리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저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지, 이게. 이 바위를 뭐 산 위에 올려가지고 무슨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 사이다TV님, 박선원, 서미와 김용, 최민희, 임미애 순으로 예측해봅니다. 의외로 임미애가 끝발이 있을 듯. 예, 이거 뭘 예측을 하세요? 길을 만들어 달라니까. 예측하지 말고. 무조건 지금, 이거 또 하잖아. 또 싸우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사이다TV님이라고. 아니, 최민희 떨어뜨리자고 제가 1시간 가까이 아까 떠들어댔는데, 최민희, 이거 뭘 예측을 해? 뭘 예측을 할 게 뭐 있어? 이게 다 아는 얘기지. 무슨 인미의 순으로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기는. 그리고 이거 틀렸어. 여자가 3명 들어가는데 여자표가 분산되지. 서미아하고 최민희, 인미의 3명이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예측을 해도 좀 과학적으로 하셔야지. 여자 3명이 다 들어가긴 힘들지. 2명 들어가는 것도 거의 없는 일인데. 그 표가 분산이 돼갖고 안 돼요, 여성표가. 그러니까 아마 만약 최민희가 들어오면 김용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거는. 분석을 하실 거면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셔야 된다. 근데 아무튼 제가 뭐 아까 1시간 넘게 최민희 떨어뜨리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러고 있는 저나 이걸 매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참 우리는 이게 무슨 죄인가요? 우리는 왜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된 걸까? 왜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어떤 악연으로 전생에 우리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전생에 저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뭐 진짜 타임 루프에 갇혀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 무간지옥이지. 이게 뭡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러고 있을 거라니까. 제가 당대표 선거 때마다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이에요. 한 달 동안 이러고 싸우는 거야 그냥. 한 달 동안 이러고 싸워요. 참. 아무튼 신천지 얘기 다시 돌아가서 김민석 의원도 만약에 신천지 개입 의혹을 입증할 만한 그런 뭐 객관적인 뭔가 근거를 내놓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당대표 선거에도 이게 치명상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지금 평론가들이 제가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뭐 김민석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건 뭐 지금 앞서고 있는데 굳이 이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신천지 의혹을 불러일으켜서 쟁점을 만드는 게 오히려 김민석한테 이제 좀 불리한 이슈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석 후보는 이거 정치적 생명 혹은 후보 생명을 걸고 이 카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돼버린 거잖아 이제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김민석이 뭐 정청래가 직접적으로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더라도 신천지가 민주당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면은
그럼 그건 정청래 본인이 스스로 뭐 인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민주당 경선에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정청래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당대표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김민석 후보는 확실한 뭔가 근거를 못 내놓으면 당대표 선거에도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제 어떤 정치 행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거죠.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이 카드를 꺼냈다라는 건 본인 정치적 생명을 건 거예요. 그 왜 걸었을까요? 예. 수리님, 최평님 목 아프실 텐데 시원한 수박 주스 사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김민석이 단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를 이기겠다라는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고 봐요.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3자 비밀 연합을 완전히 깨트리겠다. 숨통을 끊어놓겠다. 라는 게 저는 목표가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신천지 카드를 저는 꺼낸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자, 그와 관련해서 일단 뉴스 영상 좀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뉴스토마토가 전국 1,036명에게 물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33.7%를 얻어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규칙을 반영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응답만 떼어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정 후보 35%, 김 후보 32.9%, 송 후보 13.3% 순입니다. 1, 2위 두 후보의 격차는 2.1%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하지만 4주 전과 비교하면 정 후보는 8.8%포인트 올랐고 김 후보는 7.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해석은 갈립니다. 정 후보는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다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와 가까운 의원들은 정 후보의 선전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역선택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8월 1일 충청에서 시작하는 본경선은 16일 서울, 경기까지 이어지고 최종 승자는 17일 발표됩니다. 남은 20여일 후보 간 공방은 더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꺼낸 신천지 개입설에 근거를 대라고 강하게 반격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지금 8.17 전대를 개입하고 있다면 그러면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몰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지금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해당행위죠. 김 후보는 현안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자신이 당정 원팀을 이끌 사람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형 정치인이고 성과형 정치인입니다. 실용형 정치인입니다. 제대로 된 여당 대표로서 제대로 된 여당을 만들어서 정부를 제대로 지원하고. 자, 아까 뭐 보내드린 여론조사 관련된 영상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잠깐 보내드렸습니다. 정청래는 어쨌건 지금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서 강하게 이제 부정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민주당이 위헌정당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근거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김민석 의원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비 경선이 끝났고 이제 본선에서 차차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민석 의원이 지금 신천지 문제를 언급한 게 처음이 아니고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뭐 서너 차례에 걸쳐서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를 특검 혹은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 TF를 김민석 의원이 이끌었더라고. 합동수사본부를 이끈 건 아니지만은 이 신천지 통일교 정치 개입 TF를 정부에서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선전에서 이 신천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민석이 그동안 뭐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김문어라고 그러대. 예, 김민석의 예언은 다 들어맞았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뭡니까 총선 때 총선 예측을 해가지고 그 의석수가 거의 정확히 맞췄죠. 그 다음에 계엄 예언을 해가지고 계엄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예, 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누굽니까 오세훈이 그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돼가지고 이 3번의 예언이 모두 맞았어요. 김민석 의원이. 근데 이 예언이 이제 맞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점을 잘 쳐가지고 뭐 신기가 있어서 맞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뭐 예언을 하면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게 정치 분석을 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가 쌓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지. 뭐 미래가 내다 보인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제가 아까 그 사이다 TV님 예측 잘못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예측을 해드릴까요? 최고위원 선거 결과? 제가 볼 때는 1위는 박선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1위 박선원, 2위 김용, 3위 최민희, 4위 서미화, 5위 김용호.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건 뭐 이전에 이제 당대표 선거를 겪어본 제 경험치인 거지. 이 경험치를 놓고 제가 그냥 점쟁이 노릇을 하면 이 정도로 예측을 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 그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지지난번이 되는 거죠. 그 김민석 의원 최고 의원 출마했을 때 그때 다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 할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바꿨잖아요. 이거는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냥 놔두면은 이런 정도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을 힘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하고 우리 유권자들한테 있는 거잖아. 당원들과 유권자들에게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면 이게 바뀌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안 바뀌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이걸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유권자 여러분들이 제가 야 이거 한번 바꿔봅시다. 최민희 5등 밖으로 최민희 6등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 많은 당원들이 호응을 하면은 바뀌는 거고, 그냥 놔두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저는 바꿔본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당원들의 저는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끼는 당원들이 많아요, 지금. 예? 그냥 놔두면은 털레반표 받아가지고 최민희가 5등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예. 그거는, 그냥 놔뒀을 경우인 거고, 예. 지금 최민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저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예. 여기 우리, 데이브리님, 예. 그 최민희는 정봉주다 이렇게 쓰셨는데, 여자 정봉주지. 여자 정청래 여자 정봉주. 왜? 이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또 정치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저는 그냥 평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일종의 좀 플레이어로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론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직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만들자는 거지. 그럼 바뀝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원들이 마음먹으면 바뀌는 거 아니야. 그지? 당원들이 나 최민희 싫어. 그럼 바뀌는 거지. 그 정청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청래를 가만히 놔뒀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박찬대 의원 지지를 하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정청래와 열심히 싸워왔던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냥 놔뒀으면은 쟤네 털레반이 30% 이상인데 안 바뀌지. 그죠? 1년을 싸운 거예요. 최근에 이제 반청으로 돌아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던 36%의 당원들이 계속
정청래에게 경고를 하면서 그 옐로우 카드를 계속 날리면서 정청래를 견제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판이 뒤집힌 거죠. 아니 문조털레유라는 그 단어가 없었으면 지금 이 정도로까지 판이 뒤집혔겠습니까, 여러분? 다 만들어 온 거잖아, 우리가. 그지? 지금의 이 상황도 우리가 만들어 온 거예요. 뭐 우리만 다 한 건 아니지만은 그 박찬대 의원을 밀었던 30%의 당원들이 1년 동안 우리가 악착같이 길을 만든 거잖아.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많이 높아진 거잖아요. 앞으로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왜? 저 혼자만 떠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 많은 이제 그 유튜버들도 있고 우리 당원들도 있고 다들 같이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명 5명으로 이번 최고위원 선거 결과 만들 수 있다. 15%야. 15% 최민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최대가 15%인 거예요. 최대가 15%. 15%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최민희가 아무리 용을 써도 15%를 못 넘는다고 보는 거야, 저는. 그러면은 우리가 2, 3%만 더 끌어내리면 돼요. 그러면은 6등 만들 수 있어. 2, 3%만 더 끌어내리면은. 아까 12.8%라고 그랬잖아. 친명이 5분의 1로 나누면은 12.8%까지 나오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이제 신천지 얘기로 돌아가면은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오고 그럴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뭐 다 공개는 안 됐지만은 김민석 의원이 처음 계엄을 경고했을 때 그냥 뭐 자다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때도 그 당시에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이 서울의 봄 팀에 있었죠. 그 두 분이 그 다음에 저기도 있었지. 부승찬 의원. 이런 분들이 서울의 봄 팀에 참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본인들이 정보기관이나 군 출신이잖아. 그래서 군의 어떤 뭐 나름의 정보망, 휴민트가 있는 거죠. 또 국정원의 나름의 정보망, 휴민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선원 의원이 뭐 국정원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뭐 여전히 또 국정원에서 일하는 뭐 후배들이나 뭐 그런 어떤 정보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김병주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도 마찬가지죠. 군 쪽에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봄팀에 참여를 한 거고 김민석 의원은 뭐 김병주 의원, 부승찬 의원이 가져오는 군 정보, 군의 흐름, 또 박선원 의원이 수집한 국정원의 움직임, 흐름 이런 걸 이제 이런 게 축적이 됐기 때문에 계엄을 경고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감히 오늘 왠지 윤석열이 계엄을 할 것 같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서울시장 재선거할 것 같다 이 얘기도 그냥 뭐 오세훈이 재수 없어서 오세훈 망해라 뭐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 아닐 거잖아요. 김민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이제 정보망들이 있을 거고 뭐 사법부 분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취합된 정보가 있으니까 재선거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확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천지 얘기도 지금 정청래가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덤벼들고 있는데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전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 총리에 대해서 저렇게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 김민석이라는 사람 저렇게 모르나? 아니 저도 아는데 본 적도 없는 저도 아는데 왜 같이 당정협의회도 하고 자주 만나고 했던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그걸 잘 모릅니까? 무조건 세게만 들이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정청래는 좀 무식한 데가 있어. 그러다가 만약에 김민석이 신천지에 뭐 정청래가 관여돼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신천지 당원 신도들이 뭐 민주당 당원으로 대거 입당을 했다라든지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제일 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2021년도 대선 후보 경선 때 막판에 이낙연한테 몰표 나온 게 이제 제일 의심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였잖아. 근데 그 사건을 그 사이에 조사를 해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떡할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은 정청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이야. 근데 지금 혼자서 자기가 막 발작을 하고,
혼자서 막 그냥 뭐 날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은 야 이거 정청래가 뭐 신천지랑 관여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박지원 의원이 요즘 박지원 의원이 참 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인이라고 뭐 이런 별명이 있는데 바람보다 빠른 노인, 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인이 아니에요. 바람을 만드는 노인이지. 요즘에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 정청래를 까는데 우리 박지원 어르신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박지원 어르신이 진짜 민주당의 풍향계다. 뭐 이런 평이 정말 뭐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보게 됩니다. 박지원이 가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 요즘 정청래를 까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뭐 세게 잘 깝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갑자기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개입설이 지금 불거졌어요. 관련해서 어제 김민석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어떤 점을 제기를 했냐면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이 발의가 됐다가 결국 통과 안 된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저도 신천지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해서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법사위에 상정되고 제가 안건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의를 한 바 있는데요. 1월인가 그랬었잖아요. 예. 어떻게 됐든 당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재판 관계하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 정치자금 수수 있잖아요. 네. 이거하고 통일교 신천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계나 또는 김경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의 대상이 안 된다 하고 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통일교 신천지 특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지시를 받고,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지도부의 지시를 받고 했지만은 저는 그때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지시가 정청래 당시 대표. 아니, 정청래 대표라고는 저는 말씀 안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의 지시가 하지 마라.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할 때는 간사와 위원장한테 원내 지도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때가 아마 원내 지도부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직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보니까 바로 의원님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2차 종합특검법안은 통과를 시키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은 통과를 안 시켰는 날이 바로 그렇죠. 1월 12일인데 이날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당시 대표가 2개 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를 한다면 검경 수사로도 차선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바로 이 발언, 그러면서 사실상 이거를 무산시킨 책임이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저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소위 우리 제 지역구인 해남에 와서 신천지가 이런 일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해남에 와서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아무튼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던지 법사위 간사와 위원장이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통과된 거죠. 아무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여기서 통과시키지 말라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렇죠. 그 지도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개입설이 지금 불거졌어요. 자,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김병기 전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지도부에서 소극적이었다. 송영길 의원에게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신천지 특검과 관련해서 지도부가 소극적이었다. 근데 당시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당내 서열이 2위예요. 1위가 당대표, 2위가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원내대표가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이걸 뭉갤 사람은 당대표밖에 없는 거죠. 그죠? 밑에 사람이 뭉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윗사람이 뭉갰으니까 소극적이었으니까 이게 일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자 김병기 의원이 지도부가 이제 뭉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정청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또 하나의 증언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김병기가 물러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김병기 미스테리인데, 이거 김병기 의원 본인도 잘 모르는 건지, 저는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병기가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봅니다. 그런 주장을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해왔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김병기 의원실에 있었던 보좌관들이 김병기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시작을 했는데, 그 김병기 의원실에서 쫓겨난 그 보좌관들이 쿠팡에 임원으로 갔어요. 작년 7월 달에. 두 명인가가 7월에 쿠팡에 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관 업무를 했던 대외협력위원회인가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시청률이 많이 높진 않아가지고 못 들은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김병기 의원의 쉽게 얘기하면 김병기 의원을 뒷담화를 하다가, 험담을 하다가 쫓겨난 보좌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쿠팡 쪽에 대관 업무, 그러니까 국회 로비를 하기 위한 직책으로 임명이 됩니다. 임원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김병기 사건을 이 사람들이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쿠팡하고 관련이 있나? 쿠팡에서 김병기를 담궜나? 이런 의혹이 있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신천지 특검을 김병기 의원이 작년 12월입니다. 신천지 특검을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또 김병기 의원을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그래서 쿠팡에서 작업이 들어간 건지 신천지에서 작업이 들어간 건지, 김병기는 저는 작업이 들어간 게 맞다, 이런 거고. 자, 이게 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작년 12월에 김병기 사건이 터져가지고 연말에 김병기가 원내대표를 물러났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 탈당을 했잖아요. 지금이 7월 달이에요. 7개월 동안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7개월 동안. 혐의가 뭐 20몇 가지인가 그랬는데, 아니 혐의가 20몇 가지면 그 중에 한두 개라도 걸려야 되잖아. 그런데 7개월 동안 수사를 하는데 아직도 수사가 안 끝났어요.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김병기 기소를 못할 거다 라는 얘기가 지금 파다합니다. 그 당시 혐의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게 12월 말이에요,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전후인가 그래. 그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김병기가 날아가면서 원내대표를 최고위원 보궐선거 일정에 맞춰서 원내대표를 새로 뽑게 됩니다. 그동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복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당에서 김병기를 목을 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김병기 목을 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면서 한병도가 원내대표가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김종배 씨가 이제 정확하게 타임라인을 얘기를 해줬는데 1월 17일이었다라는 거야. 1월 17일. 즉 보궐선거 직후에요, 저게. 원내대표 선출 직후에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자마자 신천지 특검을 날려버린 거야, 정청래가. 그리고 박지원은 뭐 본인 얘기니까 이것도 믿을 수는 없어요. 박지원 의원은 자기는 신천지 특검에 찬성을 했는데 원내 지도부, 정청래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원내 지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한테 직접 듣지는 않았겠죠. 원내 지도부였던 한병도잖아. 원내 지도부라고 하면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시로 신천지 특검을 덮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정황을, 그죠? 김병기 의원의 증언과 박지원 의원의 증언을 합치면은 여기 정청래라는 단 한 명의 인물만 남아. 지금 정청래가 한병도에게 지시를 해서 신천지 특검을 덮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덮냐고. 문제는 신천지 특검을 왜 덮어요? 덮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에도 문제가 있다라면은 다 깨끗이 털고 가야 된다. 제가 당시에도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정청래가 신천지나 통일교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면은 신천지 특검을 덮을 이유가 없잖아. 네? 자, 이것도 근거예요, 여러분. 저기 박지원 의원의 김민석 의원이 본선에서 차차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서 근거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했던 증언도 신천지 개입설에 저는 근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신천지 특검을 덮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근거지.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해남에 갔더니, 본인 지역구잖아요. 해남에 갔더니 거기 신천지가 뭐 관여돼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본인도 확인을 해서 그거를 정청래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도 이제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저는 싶기는 해. 이 어르신이 지금 김민석 의원이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주로 지금 신천지 의혹이 광주 전남 쪽이에요. 관주 전남 쪽에 신천지 의혹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인데, 자, 아마 박지원 의원도 저는 뭐 선거 때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예? 그쪽 뭐 해남 그쪽이 지역구면은 당연히 신천지 쪽하고 선거를 하려면은 커넥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다 죽게 생겼지. 자, 이러면은 자, 플리 바게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청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튀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근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가 개입했다라는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 지금. 해남 쪽에 가보니까 신천지가 개입돼 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그걸 당에 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박지원은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해남 지역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라는. 이것만 봐도 저는 정청래 김민석 의원의 신천지 개입설은 충분한 지금 뭐 여러 각도에서 근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과연 정청래가 어떻게 빠져나갈지, 이게 이번 당원대회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TV 토론에서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정청래의 자기 정치, 이 문제하고 신천지 개입, 이 두 가지가 이번 TV 토론의 핵심 토론 주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김민석 의원이 아마 TV 토론회에서 이런 근거들 이미 확보돼 있는 거예요, 증언들이.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야. 김병기가 증언한 내용이 있고, 박지원이 증언한 내용이 있고, 또 박지원 의원이 어떤 또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박지원은 이미 김민석 쪽으로 찰싹 달라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했던, 적어도 해남 지역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한 신천지 개입 근거들을 김민석 의원에게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